자, 234쪽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낯설기는 한데요. 내용 되게 쉬워요.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뒤에 부분에서 물의 이온, 자동 이온화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접근해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푸시면 되느냐? 그냥 깔끔하게 241쪽까지만 딱 아예 그냥 여기서 다 풀고 가도 되고. 오케이? 딱 요거 내용만 설명을 할 테니까. 어차피 많이 내용 설명해봐야 뭐 흥독고 어디들 없어갖고 애매하니까 조금만 나가고 치킨 맛있게 먹고 그 집에 가. 오케이? 선생님 밥 먹고 왔어? 밥 안 먹었겠네? 일단 많이 먹어. 남기지 말고. 알았지? 자, 가역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다. 역.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화학 반응을 해갖고 C가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있을 때는 이렇게만 썼거든. A하고 B가 반응해갖고 C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것만 썼어. 그거를 그냥 우리 이렇게만 쓸 거니까 요거의 정 의미는 이거를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 정반응. 희승아? 뭐 보니?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반응이라고 하는데 역반응은 뭐냐? C에서 다시 A, B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반응.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역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구분되죠? A하고 B하고 반응해갖고 C가 됐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갔던 거를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가 생성물이었는데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이렇게 되는, 거꾸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오늘 배울 가역 반응은 뭐냐? 정반응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 무슨 반응도 진행이 된다? 역반응도 가능한 반응들과 가역 반응이 아닌 애들, 비가역 반응.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세빈이 오케이? 오케이. 자, 거기 내용 한번 보세요. 정반응.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할 거고, 역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거꾸로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라고 지금 나와 있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역 반응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반응이 있느냐? 비가역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는 역반응이 가능하니까 둘 다 가능한 거고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아닐 B자.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만 가능한 거야? 정반응만 가능한 거야. 해서 두 가지를 니네가 구분만 해주시면 돼. 그럼 대표적인 예를 외워두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 친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문제 나오는 건 아마 이 친구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문제 나오는 건 이 친구 몇 개가 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책을 보면서. 자, 가역 반응 볼게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반응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물의 증발과 응축, 염화 코발트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분해와 생성,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거의 뭐 좀 우리가 즐겨보지 않았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제일 익숙한 거 제일 첫 번째 나왔네요. 물의 증발과 응축. 자, 간단하게 써볼게. 자, 물이었던 애가 증발이 돼버리면 뭐로 바뀌느냐? 수증기로 바뀌어요. 이거 다 알잖아. 맞지? 근데 거꾸로 수증기였던 애가 뭐로 되기도 한다고? 물방울로 바뀌기도 한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응축되었어 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지. 오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의 증발되는 것만 봤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구름 생성되는 거, 뭐 비 내리는 거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바닷물이나 강가에서 물이 증발되죠? 그네들이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로 바뀌어? 응축이 돼갖고 수증기였던 애가 뭐로 바뀌어? 작은 물방울로 바뀐다고.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로 보이는 거야? 구름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 게 응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되는 거,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되는 거.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에서도 우리는 가역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얘가 좀 잘 나와. 그 뒤에 부분에서 얘가 얘로 잘 나오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고 갈 거고요. 두 번째 갈게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염화 코발트 종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건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을 확인할 때 우리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거기 화학 반응식 잠깐 봐봐. COCl2 플러스 6H2O라고 합쳐지게 되면 COCl2 .6H2O라고 적혀 있죠. 결합이 돼버리죠. 결합이 돼버리면서 푸른색이었던 애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버려?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리지. 물이 있으면. 그럼 얘 다시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 이 생성물 자체가 물인가 아닌가 확인할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싹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이제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물이 딱 증발돼 갖고 날아가면서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가역 반응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만 연결하시면 돼. 황산구리 5수화물의 분해와 생성도 볼게요. 자, 수화물이라는 거는요. 수화물이라는 거는 어떤 화합물 자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산구리야, CuSO4야 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점 해놓고서 OH2O 이렇게 물 분자가 얘네 주변에 쫙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를 우리는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 물 숫자를 써서. 화합물 자체에 물이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서 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얘로 많이 자주 이렇게 나오고 그런 애는 아니니까.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분해가 되면서 어떻게 황산구리하고 누구로? 물 분자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는 이제 물로 되어 있는 물하고 이제 수화물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걔를 이제 정반응을 시켜버리면 흰색하고 물 분자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 이거지. 다시 또 얘네들이 합쳐져 갖고 황산구리에서 5수화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연결해만 해주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가역 반응이야 라고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로 오른쪽도 진행되고 왼쪽도 진행되고 있어. 그럼 가역 반응. 오른쪽 하나만 진행되고 있어. 그럼 비가역 반응. 이렇게만 구분해 주면 된다고. 할만하죠?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의 생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석회동굴 자체는 CaCO3 여러분들이 석회석 또는 석회암 또는 대리석 또는 대리암 요런 애들이 주성분이 CaCO3다 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식으로 쓰면은 탄산 칼슘이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희승아 앙금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도 안 나지 뭐. 3년 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최초로 이제 앙금이라는 걸 배웠거든. 이온을 확인할 때 앙금을 이용해 갖고 얘하고 만나면 앙금이 돼 가지고 이런 이온이 있어요라는 걸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중에 이제 나왔던 앙금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친구 앙금이니까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아 버리면서 탄산이 돼요. 탄산 뒤에 뭐가 붙었어? 산이 붙었지. 산성 물질에 의해서 이 친구가 녹아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녹아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Ca에 HCO3, 2 이렇게 해가지고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애로 수용액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얘는 원래 고체 상태였단 말이에요. 솔리드 고체 상태였는데 수용 상태로 바뀌어버려. 그럼 녹아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석회석이라는 돌이 있다라고 암석이 크게 있다라고 쳤을 때 그 밑에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그 지하수에 누가 녹아 들어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얘를 살살살살살살 녹아버린다고. 녹여버린다고. 녹여버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길까? 구멍이 생기겠지. 그 구멍이 쭉 안쪽으로 이렇게 쭉 생기는 거야. 구멍이 안쪽까지 쭉 생긴 걸 우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동굴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우린 석회동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정반응 같은 경우는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는 애니까.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석회동굴 만들어지는 화학식 좀 볼 줄 알아야 돼. 거꾸로 가역반애니까 이렇게 역으로도 갈 거 아니야. 그럼 역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렇게 녹아있던 애들이 다시 앙금으로 돼버린 거야. 돌덩어리 돼버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석회동굴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동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생기는 애가 본 거 같지? 영상 같은 데서 본 거 같지?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뚝뚝뚝 떨어지면서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애 이렇게 본 거 같지? 얘가 계속 늘어나고 얘도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거리 가까워지면 이렇게 해갖고 둘이 이렇게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겠지? 요 친구를 종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친구는 돌인데 걔가 새싹처럼 이렇게 자란다라고 해서 석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종류석과 석순이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둘이 만나버렸어. 이 친구를 뭐라 그러느냐? 석주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기둥죽자 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종류석이나 석순이나 석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석회동굴 가면 굴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위에 고드름처럼 생긴 종류석과 밑에서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고드름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의 석주와 둘이 만난 기둥 모양의 석주, 이런 애들은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됐니? 요 화학 반응식은요 지구과학에서도 자주 나와요. 복면고 2학기 때 지구과학 보지? 너도 2학기 때 지구과학 선택했냐? 청구는? 지구과학 선택했어? 응. 2학기 때 뭐 선택했어? 그럼 뭐 했어? 생명과학. 2학기 때 생명과학만? 물리도 했어. 안타깝다. 너 물리 했니? 물리? 뭐 니는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선택이야? 물리 안 했어? 물리 했어? 했어? 지구과학도 했고? 2학기 때 잘해보자. 네? 이게 또 사람이 다 달라. 어떤 애들은 물리가 좀 낫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화학이 더 낫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니네가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화학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물리도 또 만만치는 않기는 해. 만만치는 않긴 한데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또 물리 또 그나마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수학을 못하는데 또 물리를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자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얘만 하시면 돼요. 비가역 반응 볼게요. 자, 이런 애들 어떤 얘들이 이제 비가역 반응인가 라는 것만 볼 줄 아시면 되는데,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이렇게 총 4가지 나왔는데 연소 반응 먼저 갈게요. CH4 뭐예요? 희승아? 메테인 연소했어. 그럼 무조건 산소랑 반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됐으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겼어 라고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칠게. 이산화탄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봐봐. 지라고 적혀 있죠. 그 지가 뭘 뜻하는 걸까, 보성아? 지가 뭘 뜻할까? 일반적으로 화학식 옆에 S라고 쓰기도 하고 L이라고 쓰기도 하고 G라고 쓰기도 하고 AQ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야. 얘는 S니까 솔리드 해서 고체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고, 얘는 뭐겠어? 리퀴드 해서 액체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고, 얘는 기체. 얘는 수용액 상태. 수용액 상태를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체가 됐어. 그러면 연소되면 기체로 해서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지. 자, CH4 메테인 기체하고 산소 기체하고 연소시켜갖고 이산화탄소하고 물 생겼어. 자, 개선을 좀 나중에 합시다. 자, 이 친구가 기체로 돼서 이렇게 날아가. 역반응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야, 날아가는데 그거 야 다시 와 하면 애들이 와? 역반응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오케이? 역반응 가능하면 굉장히 좋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메테인 기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메테인 기체 뭐야? 우리 화석연료잖아. 니네 집에 도시가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걔네들이 주성분이 요 메테인 기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 있어. 여기 물 있어. 그럼 걔네들 화학 반응 시켜갖고 메탄 기체 만들 수 있으면 개꿀이지. 굳이 우리나라는 자원도 안 나오잖아. 석유 나와 우리나라에? 안 나오지? 그럼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역반응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졸려 죽겠네 아주 그냥.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이해 가죠? 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얘도 마찬가지죠. 뭐 발생했다고? 기체가 발생을 했다고.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지.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에어컨 좀 틀게요. 중화 반응도 갈게요. 중화 반응. 우리 지난 시간에 저 흥덕고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도를 먼저 나가기는 했는데 중화 반응 산 HCl과 염기 NaOH랑 화학 반응 시켜서 물 대고 그다음에 얘 Cl이랑 얘 NA랑 수용액 상태에서 NaCl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요거 이렇게 반응해 갖고 물 됐고 소금이 나오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소금물로 우리 산하고 뭐 염기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안 된다고. 이거 역반응 안 된다고. 역반응 안 된다고. 오케이? 중화 반응 자체가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볼게요. NaCl과 AgNO3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Cl-는 Ag하고 만나면 앙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AgCl이라는 애가 바로 밑줄 그어놓고 앙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앙금이 생기면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거꾸로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얘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돌아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화학 반응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지. 새로운 화학 반응이 될 뿐인 거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앙금만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책에다가 정리만 해주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 좀 해둡시다. Ag 플러스라는 양이온은 Cl-나 N은 I-, 아이오디나 마이너스 아이오디나 이온 얘네들하고 만나면 앙금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면 AgCl이라는 앙금이 생기는 거고 요렇게 만들면 AgI라는 앙금이 생기게 되는 거지. 오케이? 당연히 얘는 Ag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 AgNO3 이렇게 돼 있고 얘는 Cl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NaCl 이렇게 돼 있겠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이온, 알자 이온들하고 만나갖고 앙금이 생긴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돼. 얘는 흰색 앙금이 생기고요. 얘는 노란색 앙금이 생겨요. 노란색 앙금이 생겨요. 앙금 색깔까지도 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왕 할 거면. 그 다음에 Ba2 플러스 바륨 이온하고 Ca2 플러스 칼슘 이온들 같은 경우는 SO4 2-나 CO3 2- 이온과 만나갖고 앙금이 생겨요. 모두 올 다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흰색 앙금은 앞으로 안 쓸게. 그래서 여기는 앙금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 쓴 것 중에서 CaCO3 여기. 그래서 얘 앙금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이해 가셨어?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Pb2 플러스라는 나비온이 있어요. 나비온. 자,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앙금을 많이 쓰는데 나비온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들은 얘기가 있잖아. 중금속 우리 몸에 좋대, 안 좋대? 동현아, 좋아? 자주 즐겨 먹어?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음식물이나 또는 애들 갖고 노는 이제 놀이 기구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그런 데에 중금속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가끔씩 뉴스에 뭐 중국에서 들어온 뭐 어디에서 들어온 또 우리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만든 애들 놀이 장난감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앙금 이용해가지고 앙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얘랑 만났을 때 앙금이 생기는 애가 누가 있느냐? 아이오디나 이온하고 황화 이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납이나 황화납이나 이렇게 앙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이오딘 이온이 들어가면 노란색 앙금이 생겨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만났을 때 무슨 색 앙금이 생기느냐? 검정색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앙금 두 가지 생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구리, 얘네 다 중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뮴, 카드뮴 되게 무섭죠. 요런 애들 앙금도 황화이온하고 만나서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이렇게 갖고 총 3개의 앙금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앙금 하면은 요 11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저것만 놓고 학교에서 이 부분 파트 설명을 할 때 앙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서 니네가 외울지 말지 판단하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지금은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것만 놓자라는 거지. 색깔 보시면 아연은 흰색 앙금이 생기고요. 구리는 검정색 앙금이 생기고요. 카드뮴은 노란색 앙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 비교했을 때 노란색 앙금, 노란색 앙금, 노란색 앙금 이 11개 중에서 3개가 노란색 앙금인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 앙금, 검정색 앙금 이렇게 2개가 검정색 앙금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흰색 앙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앙금에 대해서 정리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앙금은 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애들이다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4가지 머릿속에 생각합시다. 첫 번째 연소 반응, 비가역 반응이었고요. 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세 번째 중화 반응,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얘네들은 비가역 반응이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가역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역 반응의 예를 찾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워낙 많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 235쪽에 동적 평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또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밑줄 그어주세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요. 동자가 희승아 무슨 동자야? 한자 잘하잖아. 동자가 무슨 동자일 것 같아? 역동적이네. 막 이럴 때 이제 동자 쓰는데. 움직일 동자야. 움직일 동자고 적자는 고요하다 할 때 적자야. 움직임이 거의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적 평형이라는 말은 지금 A랑 B랑 반응해서 C가 되고 C하고 C가 분해돼서 A가 돼. 무슨 반응도 일어나고 정반응도 일어나고 무슨 반응도 일어나?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대. 어떻게 됐다고?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됐대? 같아졌대. 속도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이해하자고. 요거 이해가요? 실질적으로 계속 정반응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역반응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는데 둘의 속도,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됐을 때 동일해졌을 때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될 거야 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이걸 우린 무슨 상태라고 하자고?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신 오케이? 오케이. 그 동적 평형에는 총 3가지가 나와요. 3가지에서 첫 번째 상평형 먼저 갈게요. 상평형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얘가 나와요. 증발 속도와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어때서? 같아서 밑줄.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우리는 상평형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밀폐 용기에서 보통 실험을 합니다. 무슨 용기에서? 밀폐 용기에서 실험을 해요. 무슨 소리냐? 자, 물을 여기다 이렇게 떠놨어. 여기다 쭉 이렇게 내비뒀어. 얘는 밀폐되어 있는 공기가 아니죠. 맞죠? 그럼 여기서 물이 쭉 증발돼서 나오기도 할 거고 응축돼서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결국은 나올 수 있는 양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응축되는 속도가 증발 속도하고 어떻게 되는 순간이 생길까?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텐데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닫아놨을 때는密閉된 공간이라고 친다면 얘네가 같이 있는 순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텐데 순환이 되고 있으면 공기가 계속 바뀌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니까 증발되는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서 물이 다 증발되고 없어지는 현상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야. 근데 한여름에 엄청 습할 때는 어떨까? 엄청 습할 때는 이런 실험하기가 좀 좋겠지. 공기 자체가 워낙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응축되는 거 어디서 많이 보냐면 한여름에, 요즘도 마찬가지야. 엄청 차가운 얼음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여기다 내비둬. 그럼 시간 지나면 이 주변에 뭐 맺혀? 물방울 맺히지?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기체가 응축돼 갖고 이렇게 맺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물을 담가 놓으면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를 우리는 상평형 상태라고 하자 이거지. 이유는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놓으세요. 처음에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빨랐지만 점점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특히 뭐 잘 나오냐면 밑에 있는 그래프 엄청 잘 나와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밀폐 용기에서는요 증발 속도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점점 증발이 되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눈 떠! 그러다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 만났지? 만났을 때부터 우린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증발 속도가 변했어요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뭐가 변했다고? 증발 속도는 안 변해. 무슨 속도가 늘어난 거야? 응축 속도가 증가해서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상황이 된 거야. 됐죠? 그거 잘 나오니까 상평형에서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그림 시험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초반에는 증발 속도가 훨씬 빨랐고 어느 정도 지나면 증발 속도가 약간 빨랐고 어느 정도 지나면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거다라는 거지. 됐지? 그 과정 중에서 증발 속도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것만 확실하게 좀 니네가 기억을 해두라고. 오케이? 오케이. 용해 평형 갈게요.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요 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물에다가 소금 넣으면 녹아 안 녹아? 녹지? 소금 계속 넣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순간이 있지? 그때 상태를 뭐라고 하자고? 용해 평형이라고 하자고. 그때 상태는 석출되는 속도하고 뭐하는 속도하고 용해되는 속도하고 어떻게 되는 순간이야? 같아지는 순간이 생긴다. 얘만 좀 볼 줄 아시면 돼요. 밑에 설탕의 용해와 석출 잠깐 보고 갈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갖고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녹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녹아 계속 녹아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다시 녹았던 애가 다시 뭐하는 애가 있어? 설탕으로 석출되는 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그때 상태 우리 무슨 상태라고 하자고?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간단하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조그마한 글씨에 용액의 종류라고 했을 때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나와 있죠? 구분만 해주세요. 포화 용액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야. 최대한 녹을 때까지 최대한 다 녹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순간에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동일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불포화 용액이래. 그럼 아직 더 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누구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용해 속도가 빠른 거야? 석출 속도가 빠른 거야? 더 녹일 수 있잖아. 용해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 상태로 이때는 이제 더 넣어주면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니까 용의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다라고 또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236쪽 박스 보고 갈게요.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의 동쪽 평형. 자, 23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겉보기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녹지 않는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염화나트륨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 수용액에서도 NA가 발견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동적 평형 멈춰 있어요가 아니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이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어? 오케이. 자, 동적 평형에서 마지막 화학 평형 갈게요. 얘 때문에 얘 해주려고 요 친구 하려고 뭐해? 동적 평형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 친구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5분 있다 도착한대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시험관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볼 건데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떼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은 다음 실온 25도에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지. 이산화질소 같으면 젓갈색을 띠는데 그 친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뭐가 된대? 사산화 이질소라는 애로 되는데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을 띠더라라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은 정반응 속도하고 어느 순간은 역반응 속도하고 어떻게 되는 순간이 있겠어? 더 이상 걔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러면 이건 투명한 것도 아니고 젓갈색을 띠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서 딱 멈춰버린다라는 거지. 그 순간은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화학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특히 뭐로 잘 나오냐면 왼쪽에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나와요라는 거 보여요? 그래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세로축이 농도고요. 가로축이 반응 시간인데요. 초반에는 누구만 있었느냐? NO2만 있었어요. NO2가 쭉 가다가 싹 일정해졌어. NO2 초반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없었는데 점점 늘어났죠. 그럼 얘가 무슨 물이다? 생성물이구나. 정반응에서 생성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럼 초반에는 있었어. 초반에는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정해졌어. 이게 N2O4야. 사산화 이질소야. 그럼 얘가 이제 정반응 입장에서는 얘가 반응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일정하고 얘 일정한 요 구간 이후부터를 우리는 무슨 상태다라고 하자? 화학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화학평형에 도달하면 이 친구의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친구의 농도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렇게 농도의 값이 변하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화학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반응물의 반응물, 얘가 반응물이잖아. 없어지는 애니까.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 순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화학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자고. 그럼 여기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추가로 쫙 설명하고 수업 끝낼게. 잘 봐.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친구의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친구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농도 딱 하나 기억하면 돼. 무슨 농도 생각하면 될까? 퍼센트 농도 말고 하나 더 배운 거 뭐 있어? 그렇지. 무슨 농도의 변화가 없다? 몰 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지금 얘가 화학평형에 도달을 했나? 안 했나? 지금 화학평형에 가기 위해서 지금 화학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럼 평형에 도달했네? 했나? 안 했나? 이게 좀 구분 짓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 생성물의 농도값이 더 이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반응물의 농도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화학 평형에 딱 도달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화학 평형에 이제 농도값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몰 농도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구나. 안 생기니까 내가 거기에 화학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특정한 상수값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 라는 거지. 그래서 그 상수값을 만들어서 생성물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고 반응물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내가 화학 실험을 해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 진짜 많이 때려 넣어도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없잖아. 그럼 굳이 많이 때려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반응물을. 없지. 딱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성물 요만큼 딱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공장 같은 데에서 지금 여기 이제 비료 공장이나 이런 공장도 주변에 있잖아.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A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A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BC가 필요하대. 그럼 반응물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해갖고 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다라는 거지.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특정한 상수값을 우리가 구해놓자 이거지. 구해놓으면 얼만큼 딱 들어갔을 때 얼만큼 딱 생기니까 더 넣어봐야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요 화학 평형 상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상수값은요. A, 스몰 a의 A, 스몰 b의 라지 B 둘이 반응을 해서 역반응도 진행되겠죠. 스몰 C의 라지 C, 스몰 D의 라지 D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칠게. A, B하고 반응해갖고 C, D가 만들어지는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는 각각의 앞에 있는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얘네가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 특정한 상수값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상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반응물의 A와 B의 몰농도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 준 걸 몰농도다라고 표시해 주면 돼. 자, 이 친구는 몰 농도를 표현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생성물의 몰농도 C와 D의 몰농도 이렇게 집어넣고 개수를 나와 있는 거 개수의 제곱값으로 이렇게 표현한 값으로 해봤더니 매번 실험할 때마다 요 값의 데이터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해봤더니 똑같은 상수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든 간에 특정한 상수값,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상수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식 하나만 좀 추가로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이제 이온화 상수라는 값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해줄 거니까. 서진아, 13시간 잤다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얘네들의 몰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그 몰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상수값을 만들자. 됐어? 그래서 요 값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에 도달했어.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또 수득률 같은 거 어떤 거를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내가 요만큼 필요한데 그러면 반응물이 요만큼만 있어도 내가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만큼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할 때도 쓰이는 사학평형 상수값에 대해서 기억해 주면 되는데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쳤을 때 평형 상수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다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요 농도값에다가 집어넣을 때 물은 제외. 뭐는 제외하라고? 물은 너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요 농도값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제외해서 물의 값은 뭘로 넣으면 되느냐? 그냥 1의 값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물에 물이 H2O가 있다라고 친다면 걔는 그냥 1이니까 걔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줘도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고체도 제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화학 반응식에 쓸 때 고체가 들어가 있어. 화학 반응 진행 중에서 뭐 솔리드 S 이렇게 고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요 자리에 고체가 들어가 있는 애는 생각 안 하고 주고 그냥 1이다라고 써도 된다고. 되셨어? 됐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이용해 갖고 이온화 상수, 물의 자동 이온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잠깐 쉽시다.